수민아, 넌 117명을 속였지만 결국 단 한 명에게만 들켰어. 그게 내 실패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년간 이어진 결혼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날, 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다. 아내가 금요일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출장을 빌미로 집을 비운 그 시간, 그녀는 매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진실을 찾아 나섰고 그 끝에서 117명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 그녀의 외로움이 만든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이중생활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모아 법정에 섰을 때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과 신뢰가 뒤섞인 결혼, 그 안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진실, 내가 믿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그날의 나처럼 끝까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나는 강태주, 45살이다. 서울 송파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대기업 계열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팀을 이끌고 있다. 한때 내 인생은 안정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줄 알았다. 출근길의 한강은 늘 같은 빛깔로 흐르고 퇴근 후 문을 열면 밤냄새와 따뜻한 조명이 맞아주었고 그 속에서 정수민이라는 이름은 늘 안정의 대명사였다. 그녀는 열정적인 필라테스 강사였고 나는 그 에너지가 좋았다. 결혼 초엔 늘 서로의 세계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를 보는 눈빛이 익숙함과 의무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나는 늘 출장이 많았다. 매월 2-3번 금요일이면 지방병원을 돌며 계약을 체결하느라 집을 비웠다. 그럴 때마다 수미는 현관 앞까지 나와 조심히 갔다 와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의 모든 피로가 녹는 것 같았다. 그녀는 늘 차분했고 말수가 많지 않았다. 내 부재 속에서도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차가운 공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다. 출장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거실 거울 앞에서 수민이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오늘은 수업 많아? 내가 묻자 그녀는 거울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응, 하루 종일. 그 순간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래, 힘들겠다 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 빨간 빛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카드 문자로 도착했을 때도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마 회원들과 식사한 거겠지. 그녀는 늘 그랬잖아.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결제 알림이 반복됐다. 나는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른 척했지만 내 안의 의심은 서서히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며칠 뒤 출장짐을 싸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플래너 하나를 봤다. 검은 가죽 표지에 WELLNESSSCHEDULE라 적힌 작은 수첩이었다. 펼치자 색색의 형광펜으로 표시된 요일들이 보였다. 금요일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고 옆에는 알 수 없는 이니셜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PT 외부 레슨 C, P 남산이라는 글자, 그리고 다음 주엔 H, L 청담 2 보였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민이 돌아올 때까지 그 플래너를 그대로 닫아두고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돌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전화기 진동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나가 통화를 했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목소리를 들었다. 낮게 깔린 톤, 부드럽지만 낯선 리듬. 그 목소리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숨을 참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출장을 떠나면서 늘 가슴 한쪽에 돌멩이를 얹은 채로 살았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삶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나는 감정을 오래 끌지 않는 성격이었다. 화를 내더라도 금세 잊고 섭섭해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단단히 이어질 거라 믿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수미는 조금 더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여행도 다니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지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아직은 둘만의 삶이 충분히 좋았고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의 미소 하나로 위로받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겼다. 수미는 전보다 자주 휴대폰을 받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잠시 멈칫했다. 내가 묻자 회원들이 운동 문의가 많아서 그래라고 웃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직업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늘 늦게까지 일하는 나를 걱정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이 사람은 내게 과분하다. 그렇게 믿으며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승진을 목표로 출장을 마다하지 않았다. 출장이 줄면 더 자주 그녀와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그때의 평화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의 문이었다. 3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수민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진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아래엔 내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내가 금요일마다 떠나 있던 그 시간, 그녀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나는 정신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함은 결혼 3년 차를 넘기면서부터 분명해졌다. 금요일 아침이면 수민의 표정이 달라졌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게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다가왔고 화장은 조금 더 짙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부산 출장 짐을 챙기며 물었다. 오늘 일정 많아? 수민은 거울을 보며 립글로스를 바르다가 말했다. 헬스장 동료들이랑 개인 레슨이 있어요. 아마 늦을지도 몰라요. 그래, 조심하고 일찍 들어와.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 알림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섰다. 그날은 유난히 그녀의 목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부산에 도착해 팀장과 저녁을 먹던 중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여자 동료들과 찍은 셀카였다. 필라테스 끝나고 회식 중이에요 라는 문장과 함께였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뭔가 낯설었다. 다른 사람들은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수민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운동을 마쳤다면 운동복일 텐데 혹은 평범한 옷이어야 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레슨 끝나고 옷을 갈아입었겠지. 그렇게 넘겼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금요일마다 그녀는 늘 무언가의 모임이 있었다. 개인 레슨, 친구들과의 회식, 워크숍, 그리고 나는 여전히 모른 척했다.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한다. 나는 그렇게 눈먼 채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미는 외로움을 토로하며 애교를 부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금요일은 언제나 바빴다. 어느 토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요즘 일정이 많네. 무슨 일 있어? 수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잔히 말했다. 요즘 피트니스 업계 경쟁이 심해서 개인 레슨을 자주 받아야 해. 나도 공부해야지. 그 말엔 틀린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던 그녀가 이제는 꼭 다른 방으로 나가 통화를 했다. 누구야? 하고 묻으면 회원들이야. 스케줄 조정 중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다루는 그녀의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 무심히 두던 휴대폰은 언제부턴가 화면을 뒤집은 채 놓이기 시작했다. 또는 아예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한 번은 그녀가 샤워 중일 때 전화가 울렸다. 나는 대신 받으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지문이 인식되지 않았다. 잠금 방식이 바뀌어 있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내 안에서 미세한 불안이 자라났다. 주말에도 달라진 게 있었다. 전에는 함께 있는 동안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그녀가 요즘은 틈만 나면 화면을 들여다봤다. 미안, 회원이 급하게 연락했어. 그녀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가 늦잠을 자는 사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도는 없었다. 그저 정리하다가 눈에 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익숙한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다. 금요일마다 강남의 호텔과 레스토랑 이름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롯데호텔, 라운지, 백화점 식당.
나는 그날 저녁 구심스에 물었다. 이번 달 카드 내역 봤는데 호텔에서 결제한 게 많더라. 수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요즘 강사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자주 해. 거기가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변했고 호텔 로비가 회의실처럼 쓰이는 시대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이 가시처럼 걸렸다. 그 무렵 내일도 버거웠다. 실적 압박, 잦은 출장, 팀원들의 보고서, 모든 게 부담이었다. 혹시 내가 가정을 소홀히 했던 걸까? 나는 오히려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어느 저녁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요즘 내가 너한테 너무 신경 못 쓴 것 같아. 미안해.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난 괜찮아.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나는 그것마저 착각이라 믿었다. 한 달쯤 뒤였다. 수미는 주말 아침 갑자기 말했다. 언니랑 스파 다녀올게.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 그녀는 내가 회사 일로 바쁠 걸 알고 있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는 피곤하다며 웃었지만 화장은 말끔했고 향수 냄새가 짙었다. 스파 어땠어? 피곤해. 씻고 잘게. 그녀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욕실로 들어갔다. 그 향기가 문틈 사이로 따라 들어가며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증거가 아닌 느낌에 불과했지만 나는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자신을 배신하는 일과 같다는 걸.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저 바쁜 일정, 개인 레슨, 친구 모임일 뿐이라며.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가 깨지려는 소리가 내 안에서 아주 천천히 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모든 일이 그저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들이 6달을 지나면서 결국 진실을 끌어올리는 갈고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어느 금요일이었다. 평소처럼 지방 출장을 준비하던 아침, 나는 부산 쪽 거래처를 방문할 계획으로 가방을 싸고 있었다. 수미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려 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먼 길이네. 조심히 다녀와요.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고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영업소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과장님, 오늘 미팅이 급히 취소됐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로 미루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출장 취소됐어. 집에서 쉬려고. 아, 그래요? 수민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러면 주말에 뭐라도 같이 해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응, 좋아요. 오늘은 일에 집중해야 해서 먼저 쉬고 있어요. 나는 이상한 기색을 애써 넘기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조용했다. 수미는 이미 출근한 듯 보였다. 나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소파에 앉았다. 그때 테이블 한쪽에 노인 플래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남색 가죽 표지에 WELLNESSSCHEDULE라는 글씨가 은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날따라 손이 저절로 그 표지를 넘겼다. 처음 몇 장은 회원 수업 스케줄처럼 보였다. 하지만 중간을 넘기자 눈에 낯선 기록들이 들어왔다. 3월 5일 J, H 청담 리버파크 호텔, 3월 12일 K, M 남산 클라우드 테라스, 3월 19일 P, C 라메르 다이닝 앤드 와인. 이름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와 별표 비슷한 표시,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대화 조음, 선물 준비, 다음 약속 가능. 나는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들여다봤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회원 관리라기엔 이름 옆에 호텔과 레스토랑이 붙어 있었고 모든 날짜가 금요일이었다. 내가 출장을 떠나던 바로 그 요일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니야, 다른 뜻이겠지. 업계 사람들 모임일 수도 있고 스터디 장소일 수도 있어. 머리는 부정했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조용히 덮어 원래 자리에 다시 올려두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기록을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내가 예민한 걸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는 문장이 점점 구차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끝까지 그 문장에 매달렸다. 점심 무렵 수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점심은 먹었어요?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장 보고 갈게요. 아니, 괜찮아.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릴까봐 일부러 웃는 척했다.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특별 수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다시 플래너를 펼쳤다. 이번에는 처음 페이지부터 차분히 날짜를 훑어 내려갔다. 6개월 넘게 이어진 금요일들의 기록, 각기 다른 이름과 장소들.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이 방 안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그러나 의심은 이미 씨앗이 아니라 뿌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수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먼저 거실로 밀려들었다. 운동복이 아니라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칼은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다. 늦었네. 피곤하지? 응. 오늘 정말 힘들었어. 새로운 운동법 배우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어. 수미는 어깨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도대체 금요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아내를 의심만 하며 살 수는 없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다음 주 역시 금요일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목요일 밤 수미는 내일의 일정을 말했다. 내일은 친구들이랑 필라테스 레슨 받고 저녁 약속도 있어. 자정쯤 들어올 것 같아. 요즘 금요일마다 일정이 많네.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나 봐. 응. 다들 실력 향상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고 표정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섬뜩했다. 출장을 떠난 금요일, 나는 그녀가 보낸 단체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확실히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는 듯했지만 사진엔 시간 표시가 없었다. 빛의 각도와 배경을 봐도 찍은 시간이 불분명했다. 그 사진들이 정말 그날의 것이 맞을까? 의심은 이미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에 귀가한 나는 수민의 행동을 더 깊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차분했고 말투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손끝, 눈의 움직임, 웃음의 리듬까지 모두 낯설게 느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미세하게 입꼬리가 움직였다. 그 미소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영화를 함께 봤다. 하지만 나는 한 장면도 기억나지 않는다. 화면에 불빛 아래 그녀의 옆모습만 보였다.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라는 문장이 잠깐 떴다. 그녀는 즉시 화면을 껐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는 15분이 지나서야 돌아왔고 얼굴에는 묘한 긴장이 스쳤다. 내 안의 확신이 또 한 걸음 자라났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의심을 끝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주 출장 전날 밤 수미는 말했다. 내일은 친구들이랑 요가 워크숍 가기로 했어. 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라 토요일까지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출장을 핑계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 주 금요일 나는 대구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회사 근처의 작은 모텔 방을 잡았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뒤섞였지만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사치였다. 아침에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현관 앞에 섰다. 수미는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오늘도 친구들이랑 운동 나가니까 걱정 말고. 그녀는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짧은 접촉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집을 나선 나는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 모텔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 도착했어.
오늘은 바쁠 것 같아. 저녁에 연락할게. 답장은 곧바로 왔다. 응, 나도 오늘 바쁠 거야.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해. 나는 창문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간을 기다렸다. 수민이 언제 집을 나설까? 어디로 갈까? 10시가 되자 현관 카메라 앱을 열었다. 화면 속 그녀가 나타났다. 운동복이 아닌 검은 미니 원피스, 단정히 손질한 머리, 진한 화장, 작은 숄더백.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지더니 현관문을 닫았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서둘러 모텔을 나와 집 근처로 향했다. 골목 끝에서 그녀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택시가 출발하자 나는 바로 다른 택시를 세웠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진 말고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전방에 고정했다. 택시는 강남 쪽으로 향했고 점점 고급 빌딩들이 늘어섰다. 결국 그녀의 택시는 한 유명 호텔 앞에 멈췄다. 거래처 접대 때 몇 번 가봤던 곳이었다. 수미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후드를 깊이 눌러쓴 채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로비의 향기가 숨막히게 달콤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아내의 이중된 삶의 문턱을 처음으로 밟았다. 그녀는 호텔 로비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회색 수트를 단정히 차려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광택이 흐르는 브라운 구두, 깔끔하게 다린 셔츠, 여유 있는 미소. 그는 한눈에 봐도 자신감과 세련됨을 두른 사람이었다. 수미는 그를 보자 반갑게 일어섰다. 악수인 줄 알았지만 두 사람은 포옹을 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건 지인이 아니야.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들은 나란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로비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남자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때로 손을 잡고 때로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 모든 장면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의 분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다. 내가 사랑한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계산을 마치고 수민을 이끌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짜구나, 이건 진짜야. 심장이 요동쳤다. 무릎에 힘이 빠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나는 로비의 커피숍으로 들어가 앉았다. 심장이 귀를 때릴 만큼 뛰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의가 길어지네. 저녁 늦게 연락할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응, 나도 요가 워크숍 중이야. 저녁에 이야기하자.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비웃음이 났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지만 웃음은 차가웠다. 요가 워크숍이라 커피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2시간이 흘러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수민의 립스틱은 반쯤 지워져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이제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었다. 진실은 냉정했고 분명했다. 택시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충분했다. 이미 내 안에서 무너질 것은 다 무너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야 하나? 안년 더 모아야 하나?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7시쯤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회의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나는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를 냈다. 나도 워크숍 거의 끝나가.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사랑해. 그녀의 말끝이 부드럽게 흘렀다. 나도 사랑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졌다. 토요일 오후 수미는 언제나처럼 집에 돌아왔다. 여보, 피곤하지? 많이 기다렸지? 그녀는 밝은 얼굴로 다가와 내 볼에 입을 맞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정교한 거짓이었는지를 알기에 목이 메었다. 샤워하고 올게. 오랜만에 주말엔 같이 시간 보내자. 그녀가 욕실 문을 닫자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였을까? 그 수첩 속의 이름들, 날짜들, 그 모든 금요일의 흔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 또다시 거짓 주장을 핑계로 수민을 미행했다. 이번엔 다른 남자였다.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체격, 젊고 자신만만한 표정. 패턴은 똑같았다. 저녁 식사, 호텔, 사라지는 두 사람. 그 주말 수민이 친구들과 스파에 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다. 그 안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 첫 만남, 선물, 다음 약속, 심지어 만족도 점수.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혔다. 날짜는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이름은 30개가 넘었다. 내가 출장을 다니던 모든 금요일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수첩을 꼭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수민이가 맞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자극이었을까? 끝없이 되묻는 질문에 아무 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민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스파 어땠어? 좋았어. 피곤해서 일찍 잘래.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의 평온은 거짓이었고 내 마음의 평화도 끝나 있었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 헬스장으로 나간 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사진, 영상, 노트, 카드 내역 이 정도면 명백합니다.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 대신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끝이 보이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수민을 붙잡고 있었다. 배신감과 그리움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함께한 3년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그 주말 나는 더 이상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졌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나를 속였는지. 단순히 외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다. 전날 밤 수민의 가방 안에 작고 얇은 GPS 추적기를 넣었다. 아침이 되어 출장을 간다며 평소처럼 인사했고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회사 근처 모텔로 향했다. 이제 그녀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내 손 안에 있었다. 오전 10시 GPS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또 강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가 달랐다. 20대 후반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 두 사람은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나는 건너편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수미는 그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장난스럽게 웃고 남자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음식을 떠먹여 주었다. 그 모습은 낯설었고 잔인했다.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내게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창가의 의자를 움켜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질투와 슬픔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수미는 남자의 셔츠와 넥타이를 골라주며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찍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증거보다 먼저 부서지고 있었다. 오후 5시쯤 그들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다. 나는 로비에서 커피를 시켜 2시간을 버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수민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 택시에 태워주었다. 그 모습은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머릿속이 텅 비었다.
분노 대신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이 여자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저녁에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어. 내일 아침 기차로 올라갈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일찍 끝났구나.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일찍 헤어졌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비웃음이었다. 정말 뻔뻔하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 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토요일 아침 집에 돌아오니 수미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피곤하지? 어제 일 힘들었어? 응, 조금.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길이 머리를 스칠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손으로 몇 명을 안아온 거야.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그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금요일마다 새로운 남자, 새로운 데이트, 새로운 호텔, 고급 레스토랑, 쇼핑, 거짓말. 4주 동안 4명의 남자를 확인했다. 모두 금요일, 모두 호텔, 모두 그녀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사진, 영상, GPS 추적, 카드 내역, 그리고 그녀가 직접 쓴 노트. 그럼에도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알고 싶었다. 어느 저녁 수민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참했다. 메일함을 열자 수많은 알림이 쏟아졌다. 여러 개의 데이팅 앱, 만남 사이트, 그리고 대화 기록. 메시지들은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금요일에 만나요. 남편이 출장이라 괜찮아요. 호텔 예약은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기다릴게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내가 출장을 가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은밀한 세계를 위한 방패로 이용하고 있었다. 남편의 부재가 그녀에게는 자유였고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메일 목록 아래엔 더 오래된 흔적도 있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 관계는 끝났어요. 차단, 삭제,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그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떠나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다. 수민이의 노트북 안에는 내가 상상도 못한 세계가 있었다. 그녀가 만난 남자들 중 일부는 유부남이었다. 부인 몰래 만나야 하니 조심해요. 이번 주 금요일 예전처럼 그 호텔에서 봐요.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중생활이었다. 수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남자와의 만남을 즐겼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마침 샤워를 마친 수민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물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녀를 보며 거짓이 얼마나 익숙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번 주말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수미는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 손끝의 온기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이 거짓된 삶을 끝내야 한다. 3년의 결혼이 무너진다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거짓 속에서 더는 숨 쉴 수 없었다. 그 운명의 금요일. 모든 걸 끝낼 작정으로 집을 나섰다. 출장 다녀올게. 수미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둘 다 몰랐다. 이번엔 뒤를 밟지 않았다. 대신 직접 마주하기로 했다. 수민이의 노트에는 그날의 약속이 적혀 있었다. 강남 그랜드 레스토랑 12시. 정오 무렵 나는 그곳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수민의 모습이 보였다.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결혼식 날 입었던 드레스와 비슷한 색이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수트에 금태 안경을 쓴 정중하고 잘 정돈된 남자였다.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다.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무시했다. 곧장 그 테이블로 걸어갔다. 정수민.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수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야, 이게 무슨... 이번 주는 이 남자네. 나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그가 도망치려 하자 명함을 꺼내 건넸다. 강태주입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는 급히 계산을 마치고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다. 레스토랑 안에 시선이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다. 수민아, 이거 좀 봐. 몇 주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을 차례로 보여줬다. 수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태주야, 그건 오해야. 3월 5일, 정현우. 3월 12일, 김민수. 그리고 지난주는 누구였지? 나는 날짜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만하라고? 너는 언제 그만둘 건데? 도대체 몇 명이야?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여기 호텔하고 제휴돼 있나요? 내 아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서 남자들이랑 식사하고 호텔로 가던데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다. 수미는 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 집. 오늘은 어느 호텔에 갈 계획이었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니면 노트에 적힌 대로 힐튼 호텔?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다. 나는 천천히 뒤를 따랐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택시를 잡으려 했다. 차가 있잖아. 우리 차로 가자. 그녀의 팔을 붙잡아 차로 데려갔다. 차에 타자마자 수민이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매주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그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 차 안은 정적이었다. 엔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가자. 나는 서랍에서 꺼낸 노트들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여기까지 적혀 있더라. 번호가 117번까지 있던데 혹시 더 있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 순간 사랑은 완전히 죽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한참을 울던 수민이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시작했어. 당신이 매주 금요일마다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외로워서 117명이랑 만났다고? 그녀는 더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엔 한 명이었어. 그런데 점점 습관이 됐어. 습관.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이중생활이야. 그동안에 넌 철저히 계획된 속임수였어.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친정으로 갔다. 나는 홀로 남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 노트, 대화 기록.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를 봉투에 담았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이상했다. 117명 정말 그게 끝일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수민이 집을 비운 사이 그녀의 방을 다시 뒤졌다. 서랍 뒤쪽 액자 뒤편에서 USB 하나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명품 쇼핑백 사진, 현금 거래 메시지. 다음에 보려면 입금해 주세요. 이번 달도 기대돼요.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돈을 받고 만나는 거래였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 주,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런 정도면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단단히 하세요. 상대가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법정에서 시작됐다. 법정의 날. 첫 조정 기일은 한 달 뒤였다. 그동안 수민과 나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친정에 머물렀고 나는 빈집에서 홀로 지냈다.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한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강태주 씨. 저는 정수민 씨와 만난 적 있는 씨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신경질적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정수민 씨랑 헤어진 뒤 화가 나서 그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이 여자를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 후 단체 대화방이 생겼어요. 저 말고 8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었죠. 모두 수민 씨를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재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판사가 씨에게 물었다. 증인, 지금 하신 말이 정확히 8명 이상의 남성이 피고 정수민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USB를 제출했다. 판사가 파일을 확인하는 동안 정적이 길게 흘렀다. 그 안에는 사진, 메시지, 날짜,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제출한 수민의 수첩과 완벽히 일치했다. 판사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피고 정수민 씨,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까? 변호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판사는 단호히 막았다. 지금은 당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느꼈다. 재판이 끝난 뒤 씨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사실 더 있어요. 그 중 몇 명은 수민 씨에게 돈을 줬습니다. 일종의 살해 형식으로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 사본을 확인했다. 출처 불명의 입금 내역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매달 수십만 원씩. 금요일 패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다음 재판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다. 수민은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었어요. 모두 자발적이었어요. 그녀의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다. 안도감. 마지막 장면. 판결은 내 편이었다. 이혼 승소, 위자료 전액, 집과 차 모두 내 이름으로 남았다. 수미는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뒤 나는 그녀가 남긴 USB를 불태웠다. 모든 증거를 지우면서도 마음속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사라질 때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끝났다. 그리고 정적이 방을 가득 메웠다. 그건 고요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종결의 소리였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피고 정수민 씨는 원고 강태주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옮겨 증인석의 씨를 바라봤다. 증인 또한 기혼자임에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법정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미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가 다가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문제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요? 이미 몇몇 기혼 남성들의 부인들이 정수민 씨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됐다. 일주일 뒤 5건의 추가 소송이 접수됐다. 모두 수민과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의 아내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그중 한 부인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들고 나타났다.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송금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녀는 돈을 받고 남편을 만났어요. 법정 안은 다시 술렁였다. 수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법적 소송과 경찰 조사 속에 휘말렸다. 한 달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 직장도, 평판도, 그리고 산도. 마지막으로 수민을 본 건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류 위에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민아, 넌 117명을 속였지만 결국 단 한 명에게만 들켰지. 그게 너의 실패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혼이 성사된 지 3달. 그 사이 수민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위자료로만 8천만 원을 넘게 배상했다고 들었다. 그녀는 헬스장에서 해고됐고 지역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이름이 실명으로 떠돌았다.
금요일마다 다른 남자를 만났던 피트니스 강사. 세간의 조롱은 잔인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파괴됐다. 몇몇 남성들은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했고 그 카카오톡방은 경찰에 의해 폐쇄됐다. 하지만 파문은 여전히 남았다. 어느 날 수민의 부모가 연락을 해왔다. 사위님 수민이를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한 일은 용서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이 오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3년 동안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떠났던 그날들. 이제는 알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걸. 그래서 회사에 요청했다. 출장 스케줄을 금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바꿔달라고. 이제 그날은 내게 단순한 요일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 전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태주 씨, 혹시 피해자 모임 카카오톡방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 그 일은 잊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회사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새로운 인연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가끔 예전 사진을 꺼내본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녀.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날부터 이미 거짓이 시작된 걸까? 나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의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수민아, 널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너 없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금요일 출장 대신 산책을 나간다. 늘 그랬던 것처럼 혼자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